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소설 2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다른 걸 이제 소개를 할 생각이었는데 2권을 다 읽고 나서 이거는 정말 따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좀 예상을 깨는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들이었고, 최근에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는 정말 좀 인상적이다. 첫 번째 소설은 여러분들 이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솔직히 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알고 나서도 사실은 이 제목의 의미를 잘 추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작품 해설을 보니까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책이 굉장히 얇거든요. 170페이지가 조금 넘는 그런 분량인데, 얇은 데다가 워낙에 이제 재밌게 읽히는 소설이라서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이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었어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부가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는 마침 일손이 필요했고, 그 식당 주인,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남자가 거기 머물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조금 예측되는 바가 있죠. 그 새로운 남자와 그 남편의 아내 둘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남편을 죽이려는 살인 모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뒷이야기를 조금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흘러가요. 이 소설 자체가 서술보다는 주로 대사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사의 그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생생하게 각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빨리 재밌게 읽히거든요. 욕망들이 막 분출하는 뜨거운 그런 내용의 소설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와, 작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건의 전개라던가 구조적인 어떤 치밀함 같은 것들이 좀 놀라울 때가 있었거든요. 이 소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그 등장인물들이 어리석을까? 또는 왜 이렇게 결과가 빤히 보이는 무모한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타고난 어떤 기질이라던가 그때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생의 어떤 짓궂음, 뭔가 아이러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만나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흥미롭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 작가님이 처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소설을 수고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체부의 그 벨소리가 들려도 이 결과를 알기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뭐 이런 일화를 바탕으로 이 제목이 지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날아온 내 행동의 결과에 해당하는 영수증인데 그거를 내가 보기 싫고 그걸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그 우체부는 나한테 그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혹시 몰라서 항상 벨을 2번 누르죠. 빨리 달려가서 확인하고 싶기도 하면서 기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를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저처럼 이 제목 때문에 끌려서 이 책을 아직 안 읽었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진짜 강력하게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그런 책이에요. 또 2번째로 소개를 할 책은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이라는 책이고요. 크레마 클럽으로 읽었었는데 뭔가 오류가 났는지 책이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영화 캐롤 아시죠? 캐롤의 원작을 쓰신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작가님이 쓰신 책들이 영화화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캐롤도 있고 그리고 리플리, 역시나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영화화가 됐었더라고요. 작품의 줄거리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가이라는 남자가 열차를 타게 되는데요. 가인은 건축가로 일을 하고 있고 전 부인과는 별거 상태에 있고, 현재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전 부인과의 이혼이 빨리 매듭 지어져야지만 현재 여자친구인 앤과 결혼도 이제 성사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일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부인과의 어떤 관계를 빨리 매듭 짓기 위해서 그 열차를 타고 어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열차 안에서 브루노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브루노라는 남자가 부잣집
집의 도련님 같은 그런 사람이고 좀 한량이고 근데 이게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브루노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 가이가 이상하게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브루노에게 이렇게 털어놓게 돼요. 근데 갑자기 브루노가 가이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해요. 그 제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브루노 자기가 가이의 전 부인인 미리엄을 죽여줄 테니까 가이도 반대로 자기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브루노의 아버지를 죽여달라. 그냥 딱 들어도 너무 미치광이 같은 그런 이상한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냥 농담처럼 들었는데 브루노가 점점 굉장히 진지하게 일명 그 교환살인의 제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가 이제 브루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과 어떤 찝찝함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에 그냥 브루노에게 거절의 뜻을 전하고 열차에서 내리게 돼요. 근데 며칠 후에 자신의 전부인인 그 미리엄이 괴한에게 살해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땠겠어요? 가이는 그 범인이 브루노일 것이다 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이는 과연 그 브루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브루노의 아버지를 살해할 것인가? 열차에서 두 남자가 우연히 만나는 그런 평범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갑자기 초반부에 뜬금없이 교환살인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가 등장을 하는 이것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그 이후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못지않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열차 안에서 가이가 브루노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브루노는 누구든지 살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이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살인을 할 수 없는 사람 나눠져 있다. 나는 절대로 살인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다중적인 면이나 어떤 비틀린 면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이었고,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와 좀 다른 점이 심리 묘사가 주가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사실 심리 위주의 서술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흐르고 있는 긴장감이나 불안감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가이가 브루노에게 갖고 있는 감정과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평범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착실하게 쌓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그 브루노라는 그냥 심리가 불안정하고 사괴적이고 적개심이 많은 그런 인물을 만나서 그 인물에 의해서 계속 공경에 처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커리어나 자신의 사적인 생활에서도 타격을 많이 입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루노를 끊어내지 못하고 어떤 애증이라는 양가 감정을 가지면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미묘한 심리를 굉장히 잘 그려내세요. 사실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랑 요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은 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그런 결의 소설이라고 느꼈어요. 살인이라는 그런 범죄를 소재로 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뒤틀린 욕망이라던가 뭐 선과 악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두 작품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결이 다른, 보법이 다른 그런 소설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을 한번 동시에 읽어보면 어떨까 추천드려봅니다.